안녕하세요. 작당공작소 스페셜장입니다.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도 바꿨고 몇몇 장비 리뷰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촬영 의뢰도 줄은 데다가 밖으로 나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뭔가 의욕이 없어져서 그동안 컨텐츠 업로드에 조금 게을렀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업로드가 없긴 좀 그래서 간단한 일상 클립들 몇 개를 올리긴 했었는데 제 일상들 브이로그는 조회수가 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렌즈 리뷰로요. 오늘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좀 있어서 1탄으로 리뷰라기보다는 이 렌즈가 가진 재밌는 이야기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렌즈는 아이언글래스라는 렌즈 제조사의 렌즈들입니다. 아이언글래스라는 이름이 아주 생소하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이언글래스 렌즈는 렌즈 제조사가 아니라 렌즈 리스토어 제조사입니다. 이 특이하게 생긴 렌즈들은 의외로 우리가 친숙하게 러시아 렌즈라고 불리는 렌즈들이 원형입니다. 아이언글래스 렌즈는 그 러시아 렌즈들을 선별해서 수리하고 리케이싱을 해서 출시하는 렌즈 제조사입니다. 자이스 렌즈들을 소개하면서 몇 번쯤 자이스의 역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이스의 역사와 러시아 렌즈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패배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광학 제조사였던 자이스는 전차의 조준경이라던가 적용용 총의 스코프 등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범 기업으로 낙인 찍혀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자이스는 최고의 광학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승전국들은 당시 자이스가 가지고 있던 광학 기술들을 탐냈고 전쟁 배상금으로 독일에 자이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나 소련이 자이스를 무척이나 탐을 냈고 자이스의 제조시설들이 그나마 자유진영 논리가 통하던 서독에 위치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자이스는 대부분의 제조시설이 동독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이스의 시설은 소련으로 맥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이스는 세 갈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우선 독일의 광학기술을 소련에 홀랑 빼앗길 수 없었던 미국에 의해서 황급히 대피한 몇몇의 핵심 기술자들로 이루어진 서방의 자이스와 동독에 남아 드레스덴 지역의 설비는 대부분 파괴되었지만 예나 지역에서 기존의 공장들을 유지하던 자이스가 있습니다. 이 둘은 예전의 위상은 사라졌지만 그나마 자이스란 이름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두 자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이스 대부분의 설비와 인력들은 소련의 수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강제로 소련으로 이주해서 자이스란 이름을 버리고 렌즈, 카메라, 쌍용검과 같은 광학기기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러시아 렌즈나 러시아 카메라라고 부르는 소련 광학기기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러시아 카메라나 러시아 렌즈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소련이 붕괴된 지금에 와서 보자면은 정확하게는 자이스가 강제 이주한 곳은 러시아가 아닌 공업지대가 모여있던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가 러시아 카메라라고 부르는 카메라들 대부분이 키예프란 이름으로 생산됐었는데 낯선 이름이겠지만 키예프는 아예 우크라이나의 수도 이름입니다. 키예프에서 생산된 카메라라는 뜻이죠. 이 카메라들은 자이스의 카메라 메이커였던 콘탁스나 자이스 이콘의 카피 카메라였습니다. 그렇게 자이스의 설계, 자이스의 인력, 자이스의 설비로 당시 소련에서 렌즈들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러시아 렌즈의 원형입니다. 냉전시대의 미국과 소련, 이 두 거대 국가는 이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대립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우주와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기라도 하듯이 러시아 렌즈들은 주피터, 헬리오스, 인더스타, 미르 등등의 우주와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련으로 넘어간 자이스의 기술들은 그들의 욕심처럼 발전을 거듭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주의 체계에서 생산되는 공산품들이 늘 그러하듯이 발전은 크게 없었고 품질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명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렌즈들이 이종교배가 자유로운 미러리스 카메라 시대에 와서 재조명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인 것도 있지만 근래 렌즈들처럼 쨍하고 선명한 표현력이 아닌 과거 필름 시대를 연상시키는
감성적이고도 몽환적인 표현력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에 러시아 렌즈를 써봤던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 체계에서 만들어진 렌즈답게 품질이 들쑥날쑥했고 보관 상태에 따라 렌즈들의 편차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접근했다가 실망한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언글래스는 온전한 상태의 러시아 렌즈들이 주는 표현력에 집중한 회사입니다. 자국에서 생산되었던 렌즈인 만큼 상태가 좋은 개체들을 수집했고 그 렌즈들을 분해해서 다시 코팅을 하고 조리개와 오차 등을 수정한 뒤에 하우징을 새롭게 제작해서 출시한 것입니다. 하우징은 영상에도 쓸 수 있도록 포커스 기어를 금속으로 깎아서 장착하고 있고 조리개는 무단으로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화용 렌즈와 유사한 부드러운 조작감을 가집니다. 이 아이언글래스라는 우크라이나 제조사는 러시아 렌즈들은 발전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설이라 불렸던 자이스의 빈티지 렌즈들의 원형을 지키고 있었고 그걸 현대에 맞게 리스토어해서 출시했다는 것으로 아예 명제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물론 광학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근래 출시된 렌즈들에 비하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도 영상도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예술의 범주에서 감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매체들이죠. 아이언글래스들의 렌즈는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친숙하고도 향수감을 일으키는 표현력을 가집니다. 아이언글래스 렌즈들로 찍은 사진은 마치 오래된 사진집을 들추는 기분이라거나 영상에선 주말의 명화를 보는 듯한 아련함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게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최대 개방에선 과거의 렌즈들에서 볼 수 있는 색수차라든가 플레어, 고스트, 하레이션들과 같은 요소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특히나 광원들과 같은 요소들을 만나면 이 렌즈들의 단점들이 매력적인 요소로 화면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수월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조리개를 조금씩 조이기 시작하면 렌즈의 성격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빈티지 설계 렌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선예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날카로운 해상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 렌즈들과 친해지는 것이 절대 수월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친해지는 순간 너무도 재밌는 결과물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언글래스는 자신들의 렌즈를 만지게 되는 순간 느끼게 될 그런 감각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페이크 아나몰픽 옵션까지 장착해 두었습니다. 아나몰픽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필름의 형태보다 옆으로 긴 영화관의 스크린 비율에 맞춰서 오목 렌즈 등이 장착된 렌즈들을 가지고 화면을 상하로 길게 찍은 후에 재생할 때는 다시 압축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광원들과 같은 것들이 옆으로 길게 퍼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게 영화에서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이것이 멋져 보이는 영화 화면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나몰픽 효과의 정체입니다. 근래는 영화관의 스크린만이 아니라 TV나 모니터와 같은 경우도 화면 비율 자체가 옆으로 길어지는 추세라서 카메라 자체에서 화면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아나몰픽의 경우가 극단적으로 좌우 비율이 긴 블록버스터가 아니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졌는데 역설적으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아나몰픽 특유의 효과가 더 멋진 화면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효과를 위해서 아나몰픽 렌즈를 일반 유저들이 쓰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나몰픽 렌즈들은 시내 렌즈치고도 상당히 고가의 렌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렌즈에도 아나몰픽 효과와 유사해 보일 수 있는 여러 액세서리를 사용한다거나 렌즈에 직접 DIY를 하는 유저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이언글래스 렌즈들도 페이크 아나몰픽 효과를 구성해둔 것이 특징인데 원리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반 렌즈부에 가늘고 투명한 실을 장착해서 빛이 가로로 맺히도록 만들고 색이 입혀진 타원형의 투명막을 장착해서 색이 퍼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간단한 원리인데 이게 영상과 사진에서 주는 효과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투명막의 색은 색온도가 낮은 호박색의 엠버와 색온도가 높은 보라색의 퍼플 가운데 두 가지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크 아나몰픽은 아이언글래스가 주는 빈티지한 표현력과 합쳐졌을 때 다른 어떤 렌즈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자적인 굉장히 특이한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페이크 아나몰픽은 영상을 찍을 때도 재미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기존 렌즈와 다른 표현력의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더욱이 아이언 글래스 렌즈들은 국내 정식 수입원에서 렌즈 세팅이나 수리와 같은 AS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페이크 아나몰픽 필름의 색상을 교환한다거나 탈부착을 하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특유의 표현력이 매력적인 장점인 만큼 이 렌즈들이 가진 단점도 분명히 파악하고 넘어가야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점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빈티지 렌즈들이 가진 광학적 단점을 받아들여야지 원활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플레어, 고스트, 하레이션과 같은 요소들을 하나의 효과로 즐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요소들을 완벽히 없애고 제어하기 위해선 철저히 계산되고 제한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에는 이 요소들이 분명히 약점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자신이 얼만큼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조리개를 조였을 때 꽤 뛰어난 화질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중앙부 화질에 국한된다는 점입니다. 빈티지 렌즈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주변부 화질의 경우 중앙부 화질에 비해 차이가 꽤 극명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피사체를 화면의 한쪽에 몰아서 배치해서 촬영을 할 때는 주변부 화질을 고려해 배치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페이크 아나몰픽 효과를 사용할 때는 조리개의 개방 여부에 따라 색이 입혀진 투명막으로 인한 화면 전체의 색감이 극명하게 변화합니다. 굴절된 빛이 색이 입혀진 투명막을 얼마나 통과하느냐에 따라 색을 얼마나 묻히느냐가 결정되는데 특히나 영상에서 섣불리 조리개를 조절하며 촬영을 할 경우에는 같은 렌즈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색을 붙이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아이언 글래스들의 렌즈들은 동일한 필터 규격으로 리아우징이 되어 있고 필터를 후드 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영상을 촬영할 때는 광량을 조절할 때 조리개는 고정한 상태로 ND 필터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후반 작업에서 색의 변화로 인한 고생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F가 안 된다거나 조리개가 어두운 편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따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번 리뷰는 아이언 글래스 코리아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리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가 많은 건데 요청은 제가 먼저 드린 겁니다. 너무 써보고 싶어서 다짜고짜 전화를 드려서 저 아이언 글래스 렌즈를 너무 써보고 싶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라고 물었고 흔쾌히 아이언 글래스 코리아 측에서 저에게 렌즈를 대여해 준 것입니다. 아이언 글래스 코리아 측에서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점의 피드백마저도 궁금하니 가감 없이 솔직하게만 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글래스와 자이스의 관계가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 제 컨셉은 TV에 나오는 역사 선생님 같은 컨셉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이 아이언 글래스 렌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기 쉬운 렌즈는 아닙니다. 렌즈와 친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그랬을 때 조리개링 하나, 수점링 하나 돌리는 순간순간마다 재미있는 특유의 표현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이언 글래스 렌즈들은 메인으로 사용해도 좋겠지만 근래 렌즈들에 비하면 가격도 착한 편이라 특정 상황에서만 특유의 표현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서브 렌즈들로도 굉장히 훌륭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언 글래스 렌즈들의 원형이 되는 미르, 헬리오스, 주피터와 같은 옛 러시아 렌즈들의 근래 가격에 비교해서 아이언 글래스 렌즈가 너무 비싼 것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자면은 오디오 같은 것을 보면 가끔 진공관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공관이 같은 데서 만든 같은 규격과 같은 용량이라 하더라도 테스트를 거쳐서 오차나 불량률이 가장 적은 진공관을 따로 모아서 판매하곤 합니다. 그걸 선별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별관의 가격은 같은 진공관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뽑기 뽑는 심정으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를 렌즈들과 선별된 렌즈를 재제작한 아이언 글래스의 렌즈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속으로 깎아놓은 하우징 가격만 하더라도 꽤나 비쌀 것 같은데 말이죠. 전 제가 사용할 아이언 글래스 렌즈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소개였다면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아이언 글래스 렌즈의 사용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작당 공작소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